며느리 명절인데 친정 가려고? 시댁이 그렇게 싫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준비할 게 많아서.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네. 우리 때는 명절에 친정 생각도 안 했는데. 며느리 명절인데 친정도 못 가냐? 시댁이 그렇게 싫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준비할 게 많아서.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네. 우리 때는 명절에 친정 생각도 안 했는데. 어머님, 제가 내년에는 친정이 뭐 대단하길래. 가봤자 똑같은 집인데. 네, 어머님. 김수지는 시어머니의 핀잔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혼 10년 단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친정을 대단할 것도 없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수진의 친정은 시골 작은 마을에 있는 평범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집 대문 앞에 붙어 있는 작은 표지판의 의미를, 부회장 사택이라고 적힌 그 표지판을, 그리고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10년간 무시했던 며느리의 친정이 어떤 곳인지. 김수진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남편 박진우는 중견기업의 과장이었고 수진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연애 3년 끝에 결혼했지만 시댁에서는 처음부터 수진의 친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친정은 충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고 부모님은 조용히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시집을 잘못 골랐다고, 저런 시골 처녀를 며느리로 맞다니 후회된다고. 그 말을 전해 들은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과의 결혼이었기에 수지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더 잘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수지는 곧 깨닫게 됐습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수진 혼자 부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수진이 친정에 전화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 명절에 친정 생각하면 안 돼. 시집이 내 집이야. 수진은 통화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돌아가 계속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음식상을 차리는데 시누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언니, 이 나물 너무 짜요. 친정에서 이렇게 요리했어요? 수지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말에는 친정을 깔보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갔습니다. 수지는 친정에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평일에 몰래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진아, 명절에 오지 못해서 얼마나 마음 아팠니? 괜찮아요, 엄마. 시댁 일이 바빠서 못 갔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못 오게 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뭔가 조치를 취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후로 10년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명절마다 수지는 시댁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수진에게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수진의 친정을 무시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시골 촌뜨기가 어디서 감히. 친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 우리 아들이 그 집 딸을 데려온 게 아니야. 수지는 그런 말들을 10년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그냥 참는 게 편했습니다. 대꾸하면 더 힘들어질 뿐이었으니까요. 남편 진우는 아내의 고통을 알면서도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면서 수진에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수진은 남편에게도 실망했지만 그것마저 감수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수진의 친정 부모님은 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셨습니다. 명절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딸, 평일에만 몰래 찾아오는 딸, 전화할 때마다 기운 없는 목소리. 부모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딸이 시집살이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딸이 시댁에서 더 눈치 보일까봐 조용히 참으셨습니다. 그저 딸이 찾아올 때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김태영은 국내 최대 기업인 부회장이었습니다. 30년간 한 우물을 파서 이룬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조용히 사셨고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서울의 집을 정리하고 시골 마을로 내려가셨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이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꿈이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네. 화려한 건 필요 없어. 그래서 집도 평범하게, 생활도 검소하게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태영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서울에서 온 은퇴한 회사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지위를 자랑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직업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진우에게 아버지 직업을 물어봤을 때 수지는 회사 다니세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인지 어떤 직급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도 깊게 묻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도 수진의 친정을 평범한 시골집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겉모습이 그랬으니까요.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한옥. 대문 앞 작은 표지판만 빼면 정말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선희는 딸이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으셨습니다. 며느리 입장이 어렵다는 것을, 시댁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몰래 오는 딸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무 말씀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엄마가 다 안다. 괜찮아요, 엄마. 저 잘 지내요. 거짓말. 엄마 눈에는 다 보여. 하지만 엄마가 나서면 내가 더 힘들어질 거야. 그래서 참는 거야.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딸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면 딸이 시댁에서 더 힘들어질 것을 아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수진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참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딸이 명절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것,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것, 친정을 깔보는 것. 아버지는 그것들을 참을 수 없으셨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참읍시다.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수진이가 원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그 한계가 왔습니다. 올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또다시 시댁에서 명절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10년째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명절 2주 전 친정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올해는 꼭 와라. 아버지께서 꼭 보고 싶어 하신다. 엄마, 그게 시댁에서 안 돼.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해. 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니? 엄마, 아빠 어디 아프세요? 크게 아픈 건 아니고 그냥 딸이 보고 싶다고 하셔. 10년간 명절에 한 번도 못 봤잖니. 올해는 꼭 와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민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수지는 용기를 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올해는 명절에 친정에 잠깐 다녀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시다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 명절인데 친정도 못 가냐? 시댁이 그렇게 싫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준비할 게 많아서. 그게 아니라 친정 아버지께서 편찮으시대서. 에휴, 요즘 며느리들은 다르네. 우리 때는 명절에 친정 생각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는 혀를 찼습니다. 수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년에는 꼭 여기서. 친정이 뭐 대단하길래. 가봤자 똑같은 집인데. 시골 촌집에 뭐가 있다고. 수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10년간 한 번도 명절에 친정을 가지 못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올해는 꼭 가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진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에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다니. 그래, 그렇게 친정이 좋아? 좋아. 그럼 우리도 같이 가자. 네. 친정이 어떤 곳인지 나도 한번 보고 싶구나. 10년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 우리 다 같이 가자. 나도 가고, 시아버지도 가고, 시누이네 가족도 다 같이. 수지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왜? 우리는 안 돼? 며느리 친정에 시댁 식구들이 가면 안 되나?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골 촌집을 우리한테 보여주기 창피하냐는 뉘앙스였습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다 같이 가시죠. 수지는 집에 돌아와 급히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온대. 뭐? 다 같이? 응.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가족까지. 총 7명이 온대.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괜찮다. 다 오라고 해라. 엄마, 괜찮겠어?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을 무시할 텐데. 무시? 이제 그런 거 상관없어. 어차피 알 때도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10년간 우리가 참았어. 내가 힘들까봐, 시댁에서 더 무시당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그만 참겠다. 내 아버지도 더 이상 못 참으시겠대. 엄마, 수진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준비할게. 그냥 편하게 와.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자. 우리 딸을 10년간 무시한 대가를. 아버지는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사택을 제대로 정리하고 명절 음식도 최고급으로 준비하라고. 명절 당일 아침 시댁 식구들은 모두 수진의 차에 탔습니다. 7인승 SUV였지만 7명이 타니 비좁았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부부,
조카 둘까지. 시어머니는 차에 타자마자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시골까지 3시간이나 가야 한다며? 멀기도 하네.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친정에 화장실은 제대로 있죠? 재래식 아니죠? 우리 애들이 재래식 화장실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방은 따뜻하죠? 시골집은 춥잖아요.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남편 진우도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었습니다. 아내가 10년간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와 여동생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시간의 여정. 시댁 식구들은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시골집이면 얼마나 낡았을까? 며느리 친정이 가난한 거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참고 가야지. 어쩌겠어.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알게 될 테니까. 3시간을 달려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창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시골 마을, 논밭, 작은 집들. 역시 시골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시골이네. 우리 집보다 훨씬 못하겠어. 신우이도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곳에서 자랐어요? 어쩐지. 하지만 수진의 차는 마을 중심가를 지나쳐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외곽의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주변에는 집도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산속으로 가는 거야?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큰 대문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큰 대문. 평범한 시골집과는 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차에서 내리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너희 친정 맞아? 수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대문 옆 벽에 붙어 있는 작은 표지판을 검은색 바탕에 금색 글씨로 쓰인 영전자 부회장 사택.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우이는 입을 딱 벌리고 표지판을 쳐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표지판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진우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아무 대답 없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안쪽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정원, 아름답게 가꿔진 조경, 현대식 한옥 건물. 이건 평범한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원 한가운데에는 분수가 있었고 잘 다듬어진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옥 건물은 전통미와 현대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건축물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에 품위 있는 자태,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아버지. 시댁 식구들은 그 얼굴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뉴스에서? 신문에서?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시아버지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 어른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수진이 어머니 박선희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영입니다. 수진이 아버지입니다. 김태영.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시아버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김태영. 경제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이름. 혹시 영전자 부회장? 네, 맞습니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정말 시어머니는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밖에 서 계시면 추우십니다. 시댁 식구들은 꿈을 꾸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고급 대리석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이건 시골집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저택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대로 앉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차를 내오셨습니다. 고급 도자기 찻잔에 담긴 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잔을 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편안하게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년간 저희 딸이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세를 졌다는 말 속의 아이러니, 오히려 수진이 10년간 고생한 것에 대한 은근한 비난. 시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정말 몰라 뵙고 괜찮습니다. 저희 딸이 원한 일이니까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 부탁드렸어요. 제 친정 배경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수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특혜받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고 취직도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남편분께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했죠. 신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왜 10년간 왜 시집살이를 참았냐고요? 수진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친정 배경 없이 저 혼자 힘으로. 그게 제 자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10년간 참았어요. 명절마다 친정을 못 가는 것도, 무시당하는 것도, 친정이 깔보이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10년간 쌓인 서름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10년간 참았습니다. 딸이 힘들어할까봐, 사돈댁과의 관계가 나빠질까봐.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신우이는 손톱을 물어뜯고 시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식사 준비가 됐을 겁니다. 식당으로 가시죠. 모두 어머니를 따라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도 거실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큰 테이블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명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준비한 음식들. 시댁 식구들은 그 음식들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호텔 음식 같은데. 신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설명하셨습니다. 명절이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딸이 10년 만에 명절에 오는 거니까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10년 만에 10년간 딸을 명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부모의 마음. 식사가 시작됐지만 시댁 식구들은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도 없었고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원의 한적한 곳으로 나왔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아니야. 나는 무릎 꿇어야 해. 10년간 너를 얼마나 무시했니? 너희 친정을 얼마나 깔봤니?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시골 출신이라고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하지만 내 친정이 이렇게 대단한 곳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니, 설령 평범한 곳이었어도 내가 너를 무시한 건 잘못이야. 어머님, 수진아, 용서해다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수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간 쌓였던 서름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용서해요, 어머님.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모두 내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수진에게 사과했습니다. 시누이는 수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남편 진우도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진을 존중하겠다고, 친정도 자주 오게 하겠다고, 더 이상 무시하지 않겠다고. 그 이후로 수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댁에서의 대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핀잔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수진을 아껴주셨습니다. 시누이도 언니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했습니다. 명절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며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때로는 양가가 함께 모여 명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통해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한 며느리의 10년 인내와 극적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